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 김을 똑같이 볼 수 없을 거예요. 100kg이 넘는 몸무게로 친구 한 명 없이 외톨이로 지내던 캐나다 명문대 부설 고등학교의 한 여학생.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가져온 검은색, 네모난 것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과 유럽에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며 연간 7억 달러 이상 수출되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일본과 중국이 필사적으로 따라하려다 모두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이 한국 음식이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오늘 집에 있는 그것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에밀리 톰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한국에서 온 전학생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침에 학교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매일이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죠. 178cm의 키에 98kg이 넘는 체중을 가진 제게 학교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 소리가 제 가슴을 에이는 듯 했습니다. 저기 뚱뚱한 에밀리가 온다 쟤 지나가면 바닥이 흔들린대. 이런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며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죠. 체육 시간이면 언제나 꼴찌였고 농구나 배구 같은 단체 운동에서는 아무도 저와 팀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노력하면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위안을 찾는 시간은 점심시간이었는데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커다란 도시락을 열면 그 안에는 맥도날드 빅맥 세트, 피자 조각들, 도넛과 콜라로 가득 차 있었죠. 다른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주는 순간적인 위로가 제게는 유일한 행복이었거든요.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굳게 닫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에밀리,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지, 그러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가끔 부모님께서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꿈이라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죠. 매일매일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소셜미디어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날씬하고 예쁜 친구들의 사진에는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리는데 제 계정은 텅 비어 있었죠. 올릴 사진도 남길 추억도 없었으니까요. 주말이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파티에 가거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방에서 넷플릭스나 보며 감자칩을 먹고 있었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날 좋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의 하루하루는 희망 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곧 제 인생을 뒤바꿀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이 시작됐어요. 아니, 사실은 더 최악의 하루가 될 뻔했죠. 엄마와 아침에 다퉜거든요. 에밀리, 그만 좀 먹어라라는 엄마의 말에 화가 나서 아침도 거르고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새로운 애 봤어? 응. 한국에서 왔대. 이름이 뭐더라? 준호였나? 호기심에 고개를 돌리던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의 한국 학생이었죠. 182cm 정도의 키에 날렵한 체형,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차피 날 보면 놀리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준호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하게 된 박준호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왔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준호의 영어 발음은 한국에서 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창했어요. 그때 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의 네모난 것들이었죠.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김인데 같이 먹을래요? 순간 교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거 김이야? 맞아. 요즘 할리우드 스타들이 엄청 먹는다던데 나도 먹어보고 싶었어.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거웠거든요.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응, 맞아요. 이건 한국 김이에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로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김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우와, 짭짤하네. 바삭바삭하고 고소해.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때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학생인 켄지였죠. 뭐야, 이런 게 뭐가 대단하다고. 김은 원래 일본 음식인 놀이야. 한국은 그냥 따라한 거지.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준호가 켄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 맛있을 거야. 켄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콧방귀를 끼며 김을 받아들었죠. 보겠지만 별로일 거야. 하지만 한 입 베어문 켄지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이거 의외로. 켄지가 말끝을 흐리며 김을 계속 먹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보며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때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 옆에 앉아도 돼? 저는 너무 놀라 고개만 끄덕였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조롱도 없었죠. 그저 순수한 친절함 뿐이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준호가 김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제 입안에서 신세계가 펼쳐졌죠.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 바삭바삭한 식감.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맛있다 라고 중얼거리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게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였죠. 그리고 이 작은 김 한 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학교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매일 다양한 한국 간식을 가져왔고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친구들이 생긴 거였습니다. 에밀리, 이것 좀 먹어봐. 진짜 맛있어. 더 이상 혼자 점심을 먹지 않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세계 문화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특별한 주제를 던지셨죠. 오늘은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어제 준호가 나눠준 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준호 군이 가져온 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요즘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적 있어요. 다른 친구가 덧붙였죠. 맞아요. 그리고 한국 아이돌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준호가 손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은 정말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거든요. 그리고 맛도 좋고요.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준호는 몸매가 좋은 것 같아. 그 말에 괜히 제 뱃살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또다시 켄지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김이 뭐 얼마나 특별하다고 난리야. 선생님께서 켄지를 바라보셨어요. 켄지 군은 무슨 생각이 있나요? 켄지가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사실 김은 일본 음식이에요. 한국은 그냥 베낀 거예요. 놀이가 원조라고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켄지에게 쏠렸죠. 하지만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켄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김은 한국에서 삼국시대부터 먹어왔어. 일본에 전해진 건 훨씬 나중의 일이야. 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나라가 먼저야. 선생님께서 중재에 나서셨죠. 사실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지금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데 집중해 볼까요? 하지만 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교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일본 놀이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켄지가 놀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제 먹어본 김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죠. 한 친구가 말했어요. 솔직히 어제 먹은 김이 더 맛있는데? 다른 친구도 동의했죠. 그러게. 이건 뭔가 좀 비리고 두꺼워. 바삭하지도 않고. 켄지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너희들 뭐야?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켄지, 그냥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 아닐까? 굳이 누구 것이 더 좋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했다니. 준호가 거들었죠. 맞아.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는 거고 그걸 즐기면 되는 거야. 하지만 켄지는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아니야. 너희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한국이 다 뭐야?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켄지, 진정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준호가 절 불렀어요. 에밀리, 아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라는 말을 들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요리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을 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그리고 그 꿈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계 음식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거였죠.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요리 경연도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 한국 음식으로 참가해 볼까? 특히 김으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 보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기로 했죠.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김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김밥은 기본이고 김치김밥, 참치김밥, 김부각, 김쿠키, 심지어 김파스타도 있어.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니. 우리는 매일 방과 후에 연습했어요. 김밥 만들기, 김부각 튀기기, 김파스타 만들기. 준호가 열심히 가르쳐줬죠. 처음엔 서툴러서 김밥이 자꾸 풀어지고 김부각은 태우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김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보물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죠.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양식 과정이었습니다. 바다에 발을 박아 기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 마치 바다 위에 농장을 만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김을 햇볕에 말리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우와, 김 기르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제가 감탄하자 준호가 대답했어요. 맞아. 그래서 한국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린대. 준호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죠. 너 알아? 한국 김 수출량이 엄청나. 작년에는 7억 달러 넘게 수출했대. 전 세계 김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매일 먹는 이 김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식품이라니. 준호가 계속 설명해줬어요. 미국,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까지 한국 김을 수입한대. 특히 미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수출량이 계속 늘고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도 김을 쉽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준호의 표정이 재미있게 변했죠. 그런데 말이야, 이 김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웃긴 일도 있었대. 어떤 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준호가 말했죠. 일본이랑 중국에서 한국 김을 따라 만들어서 팔려고 했대. 심지어 포장지에 한글로 김이라고 써넣기까지 했다더라.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안 통했지. 맛이 완전 달랐거든. 아무리 따라해도 한국 김의 바삭함과 고소함은 비교도 안 됐다더라. 결국 다들 실패하고 망했대.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김 하나 제대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신기했죠. 그래서 말이야,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연습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패스트푸드 대신 김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을 먹다 보니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죠. 드디어 페스티벌 날이 왔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죠. 우리 부스에는 다양한 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전통적인 김밥부터 김부각, 김파스타까지. 특히 제가 직접 개발한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김칩을 자신있게 내놓았죠. 캐나다의 특산품과 한국 김의 조화를 시도해 본 거였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김으로 만든 거예요? 김파스타라니 신기하네요. 메이플 김칩, 정말 창의적이에요.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심사위원들이 우리 부스에 도착했을 때 긴장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죠. 놀랍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김을 활용하다니. 특히 이 메이플 김칩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에 캐나다 재료를 조화롭게 섞었군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다니. 결과 발표 시간,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 음식 문화 페스티벌 대상은 한국 김요리 팀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대상을 받았다니. 시상대에 올라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외롭고 비만인 소녀였는데 이제는 대상을 받는 요리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준호 덕분에 김을 알게 되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배웠고 처음으로 꿈을 가지게 됐어요. 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보물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김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모두가 절 다르게 대해줬어요. 뚱뚱하다고 놀리는 애도 없었고 오히려 김 요리 비결을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졌죠. 점심시간, 평소와 달리 제 주변에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절 교무실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에밀리, 내가 우리 학교를 빛냈구나. 다음 달에 있을 전국 학생 요리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면 어떻겠니?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네, 꼭 나가고 싶어요. 김으로 더 멋진 요리를 선보이고 싶어요. 이제 저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한국에 가는 것, 김양식장도 직접 보고 다양한 김 요리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부터 나의 꿈을 향한 진짜 도전이 시작됐다. 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고, 이제 난 그 김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김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요리사가 될 거야.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전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김과 함께하는 더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새 제 몸무게는 20kg이나 줄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았죠. 제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것도 모두 김 덕분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과 준호 덕분이죠. 준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부끄럽고 외로운 에밀리였을 거예요. 준호는 단순히 김을 소개해준 것뿐만 아니라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에밀리, 넌 정말 재능 있어. 요리에 대한 너의 열정이 대단해. 준호가 자주 해주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제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친구가 됐어요. 많은 친구들이 제가 만든 김요리를 먹어보고 싶어 해요. 점심시간마다 우리 테이블은 김 냄새로 가득하죠. 에밀리, 오늘은 어떤 김요리 가져왔어? 나 좀 김밥 좀 얻어 먹어도 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제겐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한국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꿈을 준호에게 말했을 때 준호의 반응이 잊혀지지 않아요. 와, 정말 대단해. 에밀리, 넌 꼭 성공할 거야. 한국에서 멋진 요리사가 될 거라고 믿어. 준호의 응원에 힘을 얻어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요리 용어부터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국찌개, 비빔밥. 이 단어들을 외울 때마다 한국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줬죠. 에밀리,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 특히 김이라는 발음은 완벽해. 부모님께 한국 유학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에밀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하지만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요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설명드렸죠. 김으로 시작된 제 변화를 보셨던 부모님은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기쁘구나. 한국 유학을 응원할게. 부모님의 지지를 받게 되자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요리학교도 찾아보고 장학금 정보도 알아봤죠. 준호가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와줬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세계 문화 수업 선생님께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몇 권 빌려주셨죠. 에밀리, 넌 이미 훌륭한 문화대사야.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오렴.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어 공부는 여전히 어렵고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김을 먹으며 힘을 냈어요. 짭조름하고 고소한 김 한 장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김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김피자, 김타코, 김샐러드. 한국 전통 음식과 서양 음식을 접목한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고 있죠. 이 레시피들을 들고 한국에 가서 새로운 퓨전 한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전국 대회가 다가오자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번엔 김을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했어요. 김 아이스크림과 김 브라우니.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짭짤한 김과 달콤한 디저트의 조화가 절묘했죠. 전국 대회 당일, 저는 자신감 있게 제 요리들을 선보였어요. 심사위원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확신했죠.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없어요. 김으로 이런 디저트를 만들다니. 짭짤함과 달콤함의 균형이 완벽해요. 결국 저는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어요. 상금과 함께 한국 요리학교 단기 연수 기회도 얻게 됐죠. 그날 밤 준호가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줬죠. 에밀리, 넌 정말 대단해. 한국에서도 잘할 거야.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친구가 한 명도 없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니. 한국 유학까지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매일매일이 설레요. 김양식장도 가보고 싶고 다양한 지역의 김도 맛보고 싶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불고기도 만들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에밀리, 한국에 가면 꼭 전주에 가봐. 거기가 비빔밥의 고장이거든. 그리고 부산도 가봐. 부산에는 맛있는 해산물이 많아.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죠. 김 하나로 시작된 이 모험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해요. 어제는 한국 유학생 비자 서류를 제출했어요. 서류를 내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제가 정말 한국에 가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준호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미리 연락해놨다고 했어요. 우리 이모가 서울에 사시는데 에밀리 오면 잘 챙겨주실 거야. 그리고 이모가 김치 만드는 달인이시거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이라니. 김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절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준호의 이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에밀리구나. 준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어서 와. 이모님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죠.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한글 간판들,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에밀리, 배고프지? 우선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이모님이 데려가신 식당에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뜨겁고 매콤한 국물에 김치와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맛.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모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이모님이 웃으셨죠.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엔 맛있는 게 더 많아. 다음 날,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전통음식연구원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은 김치 담그기였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는 한국인의 영혼이에요. 발효 과정을 통해 유산균이 생성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맛봤을 때 그 맛은 잊을 수 없었죠. 일주일 후 드디어 김양식장 견학을 갔어요. 전라남도 완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게 김양식장이에요. 가이드분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바다 위에 검은 선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마치 바다 위의 농장 같았죠. 김은 겨울에 씨를 뿌려서 봄에 수확해요. 찬 바닷물과 햇빛이 만나 최고의 김이 만들어지죠. 양식장 체험을 하며 김이 자라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어민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나라 갯벌과 조류 때문이야. 이런 환경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정성과 과학이 숨어 있다니. 김가공 공장도 방문했어요. 갓 수확한 김을 깨끗이 씻고 얇게 펴서 말리는 과정을 봤죠. 그 향기가 얼마나 좋던지. 우리나라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니? 반도체만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거든. 공장장님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특히 로스팅 과정이 인상 깊었죠. 적절한 온도에서 구워내면 바삭하고 고소한 김이 완성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저는 한국 요리를 배우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에는 김이 정말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것. 김밥뿐만 아니라 김국, 김무침, 김가루를 뿌린 음식들까지. 요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끓이듯 바다의 선물인 해조류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어느 날 수업에서 제가 개발한 메이플 김칩을 선보였어요. 한국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해. 신기해. 에밀리, 이거 상품화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칭찬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만든 퓨전 요리가 한국인들에게도 인정받다니. 선생님께서도 격려해 주셨어요. 에밀리, 넌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일이야.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지만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본 싱싱한 해산물들, 전주에서 먹은 비빔밥, 제주도의 특별한 톡김치까지. 이제 저는 확신해요. 제 꿈은 한국 음식, 특히 김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동서양을 잇는 퓨전 한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연수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개발한 메이플 김칩이 한 대기업의 눈에 띄어 상품화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에밀리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의 전통식품과 캐나다의 특산품을 결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이 된다니. 연수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갈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0kg이 빠진 건강한 몸,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공항에 마중 나온 부모님과 준호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아빠, 준호야. 저를 본 부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에밀리,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자랑스러워. 준호는 환한 미소로 말했죠. 에밀리, 정말 멋져. 넌 해냈어.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퓨전 레스토랑을 오픈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름은 김스 드림이었죠. 김과 꿈을 합친 이름이에요. 오픈 첫날, 긴 줄이 늘어섰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정통 요리와 창의적인 퓨전 요리들이 큰 인기를 끌었죠. 특히 메이플 김칩은 품절될 정도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김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손님들의 감탄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정말 해냈구나 싶었죠.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제 레스토랑을 주목했고 결국 별 하나를 받게 된 거예요. 캐나다 최초의 한국 퓨전 레스토랑 미슐랭 스타였죠. 에밀리 톰슨 셰프는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김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동서양의 맛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김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여기까지 왔다니. 이제 저는 세계 각국의 요리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셰프가 되었어요. 뉴욕, 파리, 도쿄. 어디를 가든 한국 김의 매력을 알리고 있죠. 작년에는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저는 김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품인지 발표했죠.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바다를 정화하며 인류에게 영양을 제공하는 미래 식량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준호는 지금 제 레스토랑의 공동 경영자예요. 우리는 함께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김으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의 동반자로 이어진 거죠. 올해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김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전 세계 요리사들에게 한국 김의 활용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또한 개발도상국에 김양식 기술을 전수해서 기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얼마 전 모교인 토론토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요. 강연 제목은 김한장이 바꾼 인생이었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니 옛날에 제가 떠올랐어요. 외롭고 자신감 없던 그 시절의 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김한장의 힘을 빌렸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통통한 체형의 수줍은 표정의 여학생이었죠. 셰프님, 저도 셰프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물론이죠. 저도 여기서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김한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주방에서 김을 만지며 요리를 합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김을 보면 여전히 설레요. 이 작은 검은 보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생각하면 꿈만 같죠. 저는 믿어요. 앞으로도 김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선물을 통해 세상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저 에밀리 톰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죠. 김과 함께하는 더 큰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에밀리와 준호가 김으로 시작해 함께 만들어간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친구 한 명 없이 매일 패스트푸드만 먹으며 힘들어하던 100kg 소녀가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건넨 김한장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은 김 하나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결국 세계적인 셰프로 성장하게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김양식장에서 한국 김이 특별한 건 우리나라 갯벌과 조류 때문이야라던 어민 아저씨의 말씀도 기억나네요.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따라해도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특별함 때문이었죠. 이제는 미슐랭 스타를 받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하며 한국 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가 된 에밀리. 그리고 그녀와 함께 김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한국 음식을 세계화하는 준호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김이나 다른 한국 음식과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했던 경험이나 해외에서 한국 음식으로 향수병을 달랬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또 에밀리처럼 작은 계기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